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대표. 조 대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 서류를 조작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에게 내려진 원심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. 1분도 걸리지 않은 선고가 끝난 뒤 조 대표와 혁신당은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.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며 오늘 중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인데 출석 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늘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받을 예정입니다. 백 교수는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건 2019년입니다. 검찰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조 대표는 새벽까지 이른바 끝장 토론 기자회견을 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조 대표는 지명 2달 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,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.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. 재판에서 조 대표는 1, 2심 모두 징역 2년,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.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돼 원내 3당 당대표직을 맡았습니다. 당선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조 대표는 의혹 발생 5년 4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날짜를 다음 달 12일로 잡았습니다.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10달 만입니다. 2019년 12월 검찰은 조 대표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일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.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일부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다만 1, 2심 모두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. 만약 대법원에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는 것은 물론 의원직도 잃고 피선거권까지 제한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. 반면 대법원이 1, 2심 판단을 뒤집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다면 최종적인 형 확정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